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배우 전성재입니다. 오늘은 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1-6 토비아스 그렉슨 능력을 보이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토비아스 그렉슨 능력을 보이다. 다음날 신문마다 브릭스턴 사건이라고 이름 붙인 사건에 대한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장문의 사건 기사와 함께 일부 신문은 그에 대한 사설까지 실었다. 신문 기사 중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내용도 실려 있었다.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여러 개 스크립해 놓았다. 그중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범죄 역사상 외국인이 등장한 비극적인 사건은 드물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피살자 이름이 독일식이라는 점, 뚜렷한 살인 동기가 없다는 점, 벽에 쓴 섬뜩한 글씨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정치적 망명자와 혁명가에 의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에는 수많은 사회주의 조직이 있는데 피살자는 그들의 불문율을 어긴 결과 런던까지 추적당해 살해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리고 이 신문은 펨게 리트, 아쿠아 토파나, 카르보나리당, 브랭빌리, 브랭빌리의 후작 부인, 다윈의 진화론, 멜더스의 인구론, 레트클리프 하이웨이 살인사건 등을 장황하게 언급한 다음 정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더욱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훈계했다. 스탠다드는 이런 무법 행위는 주로 자유주의 정부하에서 일어난다고 논평했다. 또 이런 사건들은 불안한 군중 심리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권위 실추에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피살자는 수주일 동안 런던에 거주하고 있던 미국 신사로 캠버웰에 있는 토케이 테라스의 차펜티어 부인의 하숙집에 머물렀으며 개인 비서 조셉 스탠거슨과 함께 여행 중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화요일인 4일 하숙집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리버프랭크 팽열차를 타러 유스턴역으로 간다고 했다. 나중에 두 사람이 역사에 가치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드리버가 유스턴에서 한참 떨어진 브룩스턴가의 빈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의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도 적었다. 드리버가 어떻게 그 집에 갔으며 어떻게 범인을 만났는가도 알 수 없었다. 또한 스탠거슨의 행방도 묘연하다고 했다. 신문은 경찰청의 유능한 형사인 레스트 레이드와 그렉슨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으며 유명한 두 사람이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실었다. 데일리 뉴스는 이 사건은 정치적인 범죄가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자유주의의 독선과 징후가 유럽 여러 나라의 전제 정치를 자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몰려오고 있는데 이들은 과거의 쓰라린 경험만 아니라면 훌륭한 시민이 되었을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들 집단은 엄격한 내부 규정이 있으며 그것을 어기면 죽음으로 죄를 씻는다는 것이다. 이에 피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라도 비서인 스탠거슨을 찾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피살자가 하숙하던 집을 찾은 것은 수사상의 커다란 진전을 본 것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경찰청의 그렉슨 형사의 예리한 통찰력과 노력에 기인했다고 서술했다. 셜록 홈즈와 나는 아침 식사 때 그 기사들을 읽었고 그는 이 기사들을 대단히 재미있게 읽는 것 같았다. 내가 얘기했었죠. 어떻게 되든 간에 모든 공적은 레스트레이드와 그렉슨에게 돌아갈 것이라고요. 그거야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천만에요.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일 범인을 잡으면 그건 순전히 두 사람의 노력 때문이고 못 잡으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았다고 할 겁니다. 실속은 저들 두 사람이 챙기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에게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바보에게는 항상 그에게 감탄하는 더 멍청한 바보가 있다는 프랑스 속담이지요. 저게 대체 무슨 소리죠? 내가 갑자기 소리를 친 것은 홀과 계단에서 시끄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고 하숙집 여주인의 질색하는 소리가 커다랗게 들렸기 때문이다. 베이커가 특공대입니다. 홈즈가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때 누더기를 걸친 불황아 6명이 방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 차렷! 홈즈가 날카롭게 외치자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불황아들은 조각상을 세워놓은 것처럼 일렬로 부동 자세를 취했다. 앞으로 보고할 것이 있으면 위긴스 혼자 올라오고 나머지는 밖에서 기다려라. 위긴스, 알아냈니? 아니요, 아직입니다. 어린아이 중 하나가 대답했다. 그럴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봐라. 오늘 수고비는 여기 있다. 홈즈는 아이들에게 1실링씩 나누어 줬다. 자, 이제 그만 가봐라.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보고를 기다리겠다. 홈즈가 손짓하자 그들은 쥐새끼처럼 계단을 쪼르르 달려 내려갔고 잠시 후에 길에서 떠드는 그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저런 거지 소년 한 명이 경찰 12명보다 쓸모있을 때가 많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사람들은 경찰의 모습만 봐도 입을 다물지만 저 소년들은 어디든지 가고 못 듣는 얘기들이 없지요. 게다가 저 아이들은 눈치가 백단입니다. 저런 아이들을 잘 구슬려서 조직으로 만들면 그 뒤에는 알아서 잘 돌아갑니다. 브릭스턴 사건으로 저 아이들을 쓰는 겁니까? 나는 물었다. 맞습니다.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서요. 시간 문제일 뿐 곧 밝혀질 겁니다. 이런, 곧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겠군요. 저기 그렉슨이 싱글벙글 웃으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를 찾아왔을 겁니다. 맞군요.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 다 왔군요. 조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잠시 후 금발의 그렉슨이 한 번에 3계단씩 뛰어 올라와 거실로 들이닥쳤다. 진행하는 여러분, 그렉슨은 큰 소리로 외치며 홈즈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저를 축하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밝혀냈습니다. 표정이 풍부한 홈즈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어른거렸다. 드디어 올바른 가닥을 잡았다는 말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가닥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서 차펜티오, 대영제국 해군 중사입니다. 그렉슨은 거드름을 피우듯 가슴을 쭉 펴고는 두툼한 두 손을 비볐다. 셜록 홈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이리 앉아서 담배 한 대 태우시죠. 나는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궁금하군요. 위스키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거 좋지요. 형사가 대답했다. 지난 이틀 동안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지쳤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야기지요. 셜록 홈즈 씨, 당신이나 나나 머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홈즈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들어볼까요? 그렉슨은 안락의자에 앉아 흡족한 듯이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재미있는 것이 생각난 듯이 자기 허벅지를 찰싹찰싹 때리며 웃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웃긴 것은 그가 외쳤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보 같은 레스트레이드가 완전히 엉뚱한 곳을 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아직도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비서 스탠거슨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스탠 거슨을 잡았을 겁니다. 그렉스는 생각만 해도 웃긴지 숨이 막히도록 웃어 젖혔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단서를 잡았습니까? 아, 말씀드리지요. 왓슨 박사님도 같이 들으시죠? 물론 어디 가서 얘기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만의 얘기입니다. 내가 제일 처음 부딪힌 난관은 살해당한 미국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문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오거나 누가 스스로 정보를 알려주기를 기다리겠지만 이 토비아스 그렉스는 그런 식으로 이러지 않습니다. 혹시 피살자 옆에 있던 모자를 기억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갬보일과 129번지 존 언더우드 앤 선즈 회사에서 만든 모자지요. 홈즈가 말했다. 그러자 그렉스는 맥이 빠진 모습이었다. 그가 물었다. 홈즈 씨가 그 모자를 눈여겨봤을 줄은 몰랐습니다. 거길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홈즈가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그렉스는 안심한 듯 큰 소리로 외쳤다. 기회를 놓치셨군요. 그게 시시해 보여서 중요치 않게 생각하신 모양입니다. 위대한 정신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홈즈는 설교하듯이 말했다. 어쨌든 나는 언더우드 상점에 가서 주인에게 모자 모양과 사이즈를 말하고 그런 모자를 판 적이 있느냐고 물었지요. 그는 장부를 살펴보더니 바로 대답해 주더군요. 그는 그 모자를 토케이 테라스의 차펜티어 하숙집에 거주하는 드리버 씨에게 배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의 주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훌륭하군요. 정말 훌륭해요. 셜록 홈즈가 중얼거렸다. 주소를 얻은 나는 차펜티어 부인을 만났습니다. 그렉슨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부인은 안색이 창백하고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부인의 딸도 방 안에 있었는데 대단히 아름다운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을 할 때 딸의 눈이 붉어지고 입술을 떨더군요. 그런 것을 놓칠 리가 없지요.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홈즈 씨도 잘 아시겠지만 올바른 단서를 찾았을 때 온몸이 짜릿해지는 그 전율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곳에 하숙했던 클리블랜드의 이노크 제이 드리버 씨의 이상한 죽음에 대해 들었습니까? 라고 차펜티어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부인은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버 씨는 몇 시에 기차를 타러 간다고 나가셨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8시에요? 라고 말한 부인은 마음의 동요를 누르기 위해 애를 쓰는 듯 침을 삼키더군요. 그분의 비서인 스탠거슨 씨가 9시 15분 기차와 11시 기차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9시 15분에 떠나는 기차를 탄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드리버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때입니까?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다시 물어봤을 때 부인의 표정이 무섭게 변하더니 완전히 사색이 되었습니다. 부인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탁 하고 부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네 하고 겨우 한마디를 말했습니다. 그 후 잠깐 침묵이 흘렀는데 안정을 찾은 딸이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엄마, 거짓말 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에게 솔직히 말해요. 우리는 드리버 씨를 그 후에도 또 봤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 하나님. 부인은 딸의 폭로에 놀라 소리쳤지요. 부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네가 오빠를 죽이려는 거냐? 오빠를 위해서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만 털어놓는 것은 아예 숨기는 것보다 못합니다.
게다가 당신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앨리스, 이건 네 탓이야. 부인은 이렇게 딸에게 소리치더니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사님,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들이 이 무서운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들은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형사님이나 다른 사람들 눈을 보니 아들이 다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의 훌륭한 인격과 군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경력을 보면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솔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듣고 아드님이 결백하다면 아무것도 겁낼 게 없습니다. 넌 나가 있거라. 부인이 말하자 딸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형사님, 저는 사실 다 말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엾은 딸이 말하는 바람에 할 수 없군요. 말하기로 결정했으니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겠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드리버 씨는 우리 집에 3주 정도 있었습니다. 비서인 스탠거슨 씨와 동행이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유럽을 여행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들의 가방에 코펜하겐 라벨이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 오기 전에 코펜하겐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스탠거슨 씨는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었지만 드리버 씨는 뭐랄까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태도는 거칠고 사람됨이 야비했어요. 우리 집에 처음 온 날 밤에도 그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굴었지요. 대낮에도 항상 술에 취해 맨정신으로 있는 법이 없었고 하녀들을 보면 찝적대면서 희롱하는 등 천박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것은 내 딸 앨리스에게도 똑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거죠. 그 사람은 여러 번 딸을 희롱하는 말을 짓거렸지만 우리 딸이 너무 순진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은 딸의 팔을 잡아당기며 껴안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한 비서가 신사답지 않다고 나무란 적도 있었죠. 그런데 왜 그런 일을 당하고도 참았습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어느 때건 하숙인들은 당신이 원하면 내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자펜티어 부인은 단도직입적인 내 질문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여기 온 날부터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혹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하숙비로 하루에 1인당 1파운드씩 냈습니다. 일주일이면 14파운드지요. 요즘은 불경기인데다가 저는 과부고 아들은 해군에 있어서 뒤치다거리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돈이 원수지요. 그래서 저는 꾹 참고 잘되기만 바랐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한 행동은 너무 심해서 결국은 이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버 씨가 떠난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가 떠나는 것을 보니 속이 다 시원해지더군요. 마침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성질이 불같고 여동생을 끔찍히 여겨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에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고 문을 닫자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초인종 소리가 나더니 드리버 씨가 돌아왔지 뭡니까? 그는 잔뜩 흥분해 있었고 술까지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딸이 있는 방에 억지로 들어와서는 기차를 놓쳤느니 어쩌니 횡설수설했습니다. 그런 다음 제 눈앞에서 딸아이에게 같이 도망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드리버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가씨는 다 컸어. 그러니 못 가게 하는 법은 없어.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남아돌 지경이야. 저 할망구는 잊어버리고 나와 같이 가자고. 내가 아가씨를 공주처럼 살게 해주겠어. 불쌍한 앨리스는 너무 겁이 나서 꼼짝 않고 몸을 움츠렸지만 그가 딸의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비명을 질렀고 그때 아서가 방에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욕하는 소리와 치고받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져서 조심스럽게 얼굴을 들었을 때 아서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문가에 서서 웃고 있었지요. 이제 그 자식은 우리를 다시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말했지요. 그래도 가서 그 자식이 뭘 하는지 지켜봐야겠어요. 아들은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드리버 씨의 의문사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차펜티아 부인은 때때로 한숨을 쉬며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고, 가끔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알아듣기 힘들 때도 있었죠. 그러나 나는 부인이 말한 것을 모두 속기에 놨기 때문에 대화 내용이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군요. 홈즈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인이 말을 끝냈을 때 그렉슨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그 순간이 이 사건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여자에게는 항상 효과가 있었죠. 아들이 몇 시에 돌아왔는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그 애는 현관 열쇠를 갖고 있어서 언제든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드님이 돌아온 것은 부인이 잠들고 난 다음이었습니까? 네. 부인이 자러 간 시간은 언제쯤인가요? 11시쯤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드님은 적어도 2시간은 밖에 있었군요. 네. 4시간이나 5시간일 가능성도 있군요. 그럴지도요. 그동안 그동안 아드님은 뭘 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부인은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대답하더군요. 물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경관 2명을 데리고 차펜티어 중사를 찾아서 체포했습니다. 내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조용히 따라오라고 하니까 그는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제가 불안당 같은 드리버의 죽음과 관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체포하는 것이군요. 우리는 그 누구도 드리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차펜티어 중사가 먼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대단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는 그때까지도 드리버를 쫓아갔을 때 갖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굵은 참나무로 된 지팡이였죠. 그렇다면 당신의 가설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중사가 브릭스턴가까지 드리버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은 다시 다투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드리버는 지팡이로 복부를 얻어맞고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명치를 정통으로 맞으면 외상 없이도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펜티어는 자기가 살해한 드리버를 빈집으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촛불과 빗자국, 벽면에 쓴 글씨와 반지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훌륭합니다. 홈즈는 격려하듯이 말했다. 그렉슨, 당신은 정말로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훌륭한 수사관이 되겠군요. 나도 내 자랑 같아서 좀 뭐하지만 나름대로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렉스는 자화자찬했다. 중사는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드리버 뒤를 쫓는데 드리버가 미행당하는 것을 눈치채고 자기를 떼어내기 위해 마차를 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전에 같이 배를 탔던 선원을 만나 한참 동안 같이 산책을 했답니다. 하지만 그 선원이 어디 사느냐고 묻자 우물쭈물하며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 내 생각에는 사건 전체가 아주 잘 들어맞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우스운 것은 레스트레이드가 완전히 틀린 단서를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허탕을 칠 것 같아 사실 좀 걱정스럽습니다. 양반이 안 되는군요. 레스트레이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방에 들어온 것은 정말로 레스트레이드였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계단을 올라왔던 것이다. 그는 여느 때와는 달리 오늘은 자세나 복장에서 확신에 넘치는 태도나 자신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완전히 불죽은 얼굴인데다 단정하던 옷차림마저도 엉망이었다. 그는 셜록 홈즈에게 자문을 구하러 온 것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렉슨이 있는 것을 보고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레스트레이드는 어찌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은 듯 모자를 매만지며 방 한가운데에서 서 있었다. 이 사건은 정말 특이합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나, 레스트레이드? 그렉슨이 자신만만하게 소리쳤다. 나는 자네가 그런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진작 알았네. 그래, 스탠것은 비서는 찾았나? 조셉 스탠것은 씨는 레스트레이드의 표정은 침통했다. 오늘 아침 6시경에 홀리데이 프라이빗 호텔에서 살해된 채 발견됐네.